여성 한 명이 갑자기 사라졌다. 며칠 후 그녀의 온몸에 상처가 가득한 시신이 남자친구의 저택 근처에서 발견되었다. 막강한 재력과 권력을 가진 고위 관료. 당신은 이 사건의 빠른 해결책을 떠올리고 있지는 않은가? 하지만 당신이 생각하는 것이 반드시 정답은 아닐 수도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의 진짜 범인은 누구이며 왜 그는 피해자의 시신을 남자친구의 저택 근처에 묻었을까? 경찰을 혼란스럽게 하려는 것일까? 아니면 다른 숨은 목적이 있는 것일까? 오늘 우리는 싱글맘, 남자친구 저택 근처에서 사망하다 라는 사건을 파헤치며 피로 얼룩진 테이프의 미스터리를 밝혀보려 한다. 하지만 본격적인 내용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 채널을 구독하고 좋아요를 눌러주시길 바란다. 그래야 앞으로도 흥미로운 영상들을 놓치지 않을 수 있다. 그럼 이제 오늘의 사건을 함께 살펴보자. 이번 사건은 중국 윈난성의 중심지인 쿤밍시에서 발생했다. 2012년 3월 13일 오후 순덴현 익순디엔시엔 공안국 형사팀은 지역 경찰서로부터 한 통의 신고를 접수했다. 쥐토진수호 거리의 한 저택 근처에서 여성의 시신이 묻혀 있는 것이 발견되었다는 내용이었다. 곧바로 형사팀이 현장으로 출동하여 수사에 착수했다. 시신의 신원은 쓰촨성 루저우시 나허현 실러진 출신의 31살 여성 후슈안으로 확인되었다. 그녀의 오빠 후장양이 직접 시신을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한 것이었다. 최초 발견 당시 시신은 저택 서남쪽의 한 산비탈에 묻혀 있었으며 분홍색 잠옷을 입고 있었으나 신발은 신지 않은 상태였다. 손과 발 그리고 목이 테이프로 단단히 묶여 있었으며 머리는 검은 비닐봉지로 덮여 있었다. 비닐봉지를 벗겨보니 그녀의 얼굴 위에는 피로 흥건히 젖은 수건이 덮여 있었고 가슴과 옷에도 상당량의 혈흔이 남아 있었다. 부검 결과 후슈아는 사망 전 잔혹한 폭행을 당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후장양의 증언에 따르면 시신이 발견되기 사흘 전인 3월 10일 아침 가족들은 후슈안의 남자친구 천우이로부터 다급한 전화를 받았다. 그는 후슈안이 3월 9일 오후 집을 나선 뒤 다음 날 아침까지 돌아오지 않았으며 휴대전화도 꺼져 있어 연락이 되지 않는다고 걱정스럽게 말했다. 게다가 3월 9일 밤 천우이는 그녀를 찾아다녔으나 아무런 단서도 발견하지 못했다고 했다. 다음 날 아침까지 그녀의 행방이 묘연하자 불안감은 더욱 커졌다. 천후이의 전화를 받은 후 장양과 가족들은 곧바로 루저우에서 쿤밍으로 이동했다. 실종 신고를 접수한 뒤 가족들은 그녀가 자주 가던 장소들을 돌며 수색을 시작했다. 그리고 3월 13일 후장양과 친구 2명은 천우이의 별장이 있는 훙서장위안 주택단지로 갔다. 혹시 단서가 있을지 모른다는 생각에서였다. 그들이 저택에서 약 300m 떨어진 서쪽 산자락을 지날 때 최근에 파헤쳐진 듯한 수상한 땅을 발견했다. 실종된 지 나흘이 지났고 후장양의 불길한 예감은 점점 강해졌다. 그는 친구들과 함께 도구를 구해 땅을 파기 시작했다. 그러자 곧 검은 비닐봉지가 모습을 드러냈다. 친구 중 한 명이 현장을 훼손할 수도 있다고 조언하자 후장양은 즉시 경찰에 신고했다. 같은 날 오후 경찰이 출동해 시신을 수습하고 부검을 진행했다. 법의학자의 감정 결과 후슈아는 머리와 가슴에 심각한 외상을 입어 사망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왼쪽 두개골은 심하게 함몰되었으며 이는 강한 충격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보였다. 위와 소장 내 음식물의 상태를 분석한 결과 그녀의 사망 시각은 마지막 식사 후 약 6시간 이내로 추정되었다. 순덴현 공안국은 즉각 피해자의 주변 인물들을 대상으로 수사를 확대했다. 그리고 가장 먼저 용의 선상에 오른 인물은 다름 아닌 그녀의 남자친구 천후이였다. 조사 결과 그는 평범한 사람이 아니었다. 46살의 천후이는 윈난성 해사관리국의 차장이자 종합기획실의 실장으로 수자원 건설 분야의 고위급 엔지니어였다. 천후이는 경찰 조사에서 3월 9일 오후
3시경 후슈안으로부터 문자를 받았다고 진술했다. 그녀는 오랜만에 친구를 만나 저녁을 함께할 예정이며 천휘에게 아이를 대신 맡아달라고 부탁했다. 그러나 이후 그녀와의 연락은 끊겼고 밤이 깊어도 돌아오지 않았다. 그는 밤새 그녀를 찾아 헤맸지만 아무런 흔적도 발견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경찰이 수사를 진행하면서 천우희의 진술에는 여러 가지 모순이 존재한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그리고 시간이 흐를수록 경찰은 그가 후슈안의 죽음과 깊이 관련되어 있을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다. 일주일 후인 3월 20일, 경찰은 결국 천우희를 정역 체포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무죄를 주장하며 혐의를 완강히 부인했다. 이후 14차례에 걸친 조사에도 불구하고 그는 끝까지 입을 열지 않았다. 하지만 경찰은 그를 기소하기 위한 충분한 증거를 확보하고 있었다. 2014년 11월 쿤밍시 인민검찰원은 그를 살인 혐의로 공식 기소했다. 과연 천우희는 진짜 범인일까? 만약 그렇다면 그는 왜 이런 끔찍한 일을 저질렀을까? 사건의 전말과 결정적 증거들은 무엇일까? 다음 이야기에서 계속해서 밝혀보도록 하겠다. 이 정보를 바탕으로 순덴 경찰은 천휘의 후투아잉에 대한 감정이 변했으며 그가 빠르게 관계를 정리하려 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추측했다. 하지만 후투아잉의 절친한 친구에 따르면 그녀는 쉽게 이 관계를 포기하지 않았다. 실직 중인 싱글맘이었던 후투아잉은 본인과 아들을 위해 안정적인 삶이 필요했기 때문에 여러 차례 천휘에게 혼인신고를 요구했지만 그는 계속해서 이를 회피했다. 2012년 3월 후투아잉은 최후 통첩을 하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천휘에게 2012년 3월 12일까지 혼인신고를 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본인의 권리를 보장받기 위해 천휘가 지양난 아파트의 소유권을 자신의 명의로 변경할 것과 이별할 경우 50만, 위안 약 9천만 원을 배상한다는 서약서를 작성할 것을 요구했다. 더 나아가 만약 천휘가 이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그의 재정 문제를 폭로하겠다고 경고했다. 조사 결과 순덴 경찰은 천휘가 해운국의 예산을 관리하는 공무원으로서 후투아잉의 요구로 인해 큰 압박을 받았다고 판단했다. 그녀의 결혼 요구, 재산 이전 요청, 배상금 서약 등이 그가 범죄를 저지를 동기가 될 수 있었다. 하지만 천휘와 그의 변호인은 법정에서 뜻밖의 변론을 펼치며 사건을 더욱 복잡하게 만들었다. 재판에서 천휘는 침착하고 자신감 있는 모습을 보였으며 심지어 미소를 지으며 법정에 있는 사람들에게 인사했다. 그는 나는 지식인이고 닭도 제대로 잡아본 적 없다. 평생 파리 한 마리도 죽여본 적이 없는데 어떻게 사람을 죽일 수 있겠는가? 라고 주장했다. 이 말에 피해자의 가족들은 격분했다. 특히 후투아잉의 오빠인 후지양 양은 분노하여 천휘에게 달려들었으나 경찰이 제지했다. 천휘는 자신과 후투아잉 사이의 갈등이 단순한 집안 문제일 뿐이며 이를 범죄로 연결짓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한 타타 씨와의 외도를 인정했지만 이는 단순한 정신적 외도일 뿐 실제로 신체적인 관계는 없었다고 강조했다. 또한 그는 후투아잉과 결혼 서류를 준비 중이었으며 두 사람의 관계가 여전히 좋았음을 증명할 수 있다고 말했다. 경찰이 제시한 증거에 대해 천휘와 변호인은 강력히 반박했다. 그들은 부검보고서의 사망시간이 정확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만약 후투아잉의 사망시간이 3월 9일 낮일 가능성이 있다면 그날 하루 종일 해운국에 있었다는 천휘는 범행을 저지를 시간이 없었다. 또한 후투아잉의 휴대전화에서 발송된 메시지에 대한 경찰의 결론이 과학적 근거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두 개의 휴대전화가 같은 기지국의 범위 내에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는 천휘가 메시지를 조작했다는 증거가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 논리는 경찰의 결론에 의문을 제기하며 천휘를 기소할 충분한 증거가 있는지에 대한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다시 말해 후투아잉이 다른 장소에 있었지만
여전히 해운국 기지국의 범위 내에 있었다면 그녀의 휴대전화가 이 기지국에 연결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므로 이것이 곧 두 사람이 같은 장소에 있었다는 증거가 될 수 없다는 것이었다. 천휘의 변호사는 이러한 기술적 요소를 근거로 만약 후투아잉의 메시지가 실제로 3월 9일 오후에 발송되었다면 경찰이 주장하는 사망시간 3월 8일 밤에서 9일 새벽과 모순된다고 주장했다. 오히려 이 메시지는 후투아잉의 사망시간이 3월 9일 저녁에 더 가까웠을 가능성을 시사한다고 강조했다. 변호사 탕위에탄의 날카로운 변론은 경찰 측 논리에 허점을 드러냈다. 그는 경찰의 결론이 논리적으로 모순된 부분을 지적하며 천휘를 변호하기 위해 설득력 있는 반론을 제기했다. 이후 재판에서는 사건 발생 후 천휘의 행적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다. 경찰은 아파트 경비원의 증언과 고속도로, 톨게이트 CCTV 영상을 근거로 천휘의 행적이 의심스럽다고 주장했다. 이후 재판에서는 사건 발생 후 천휘의 행적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다. 경찰은 아파트 경비원의 증언과 고속도로, 톨게이트 CCTV 영상을 근거로 천휘의 행적이 의심스럽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천휘는 3월 9일 점심에 아파트에 갔던 것은 친구가 선물한 차와 술을 집으로 옮기기 위해서였으며 후투아잉을 옮기려 했다는 경찰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또한 그의 차는 항상 경비원의 시야 내에 있었고 당시 복되는 사람들이 많아 시체를 운반하는 것은 불가능했다고 주장했다. 변호사는 경찰이 천휘가 시신을 운반했다는 직접적인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다고 강조했다. 게다가 천휘가 3월 9일 밤에 쿤밍을 떠난 것은 후투아잉을 찾기 위해서였다고 설명했다. 그는 손전등을 들고 자신의 별장이 있는 홍색 장원으로 가서 주변을 수색했고 그 과정에서 1시간 30분가량 머물렀다고 진술했다. 이러한 진술이 일방적인 주장일 뿐이었지만 변호사는 경찰의 논리를 두 가지 중요한 측면에서 반박했다. 첫째, 1시간 30분이라는 시간은 시체를 운반하고 유기하는 데 충분하지 않다. 둘째, 경찰이 천휘의 차량과 별장을 철저히 조사했지만 토양, 혈흔, 도구 등 시체 유기와 관련된 물증을 발견하지 못했다. 경찰 측은 여전히 천휘가 유력한 용의자라고 주장하며 결정적인 증거를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후투아잉의 시신이 발견된 곳에서 경찰은 시신을 묶는 데 사용된 테이프를 확보했으며 그 표면에서 총 6개의 지문과 3개의 손바닥 자국을 발견했다. 놀랍게도 이 모든 지문과 손바닥 자국이 천휘의 것과 일치했다. 특히 2개의 지문과 1개의 손바닥 자국에는 혈흔이 묻어 있어 그가 시신과 직접 접촉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았다. 경찰 측은 여전히 천휘가 유력한 용의자라고 주장하며 결정적인 증거를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후투아잉의 시신이 발견된 곳에서 경찰은 시신을 묶는 데 사용된 테이프를 확보했으며 그 표면에서 총 6개의 지문과 3개의 손바닥 자국을 발견했다. 놀랍게도 이 모든 지문과 손바닥 자국이 천휘의 것과 일치했다. 특히 2개의 지문과 1개의 손바닥 자국에는 혈흔이 묻어 있어 그가 시신과 직접 접촉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았다. 그러나 천휘는 이 지문이 사건과 무관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며칠 전 후투아잉과 함께 별장에서 이 테이프를 사용해 이불을 묶었으며 후투아잉이 세탁을 위해 이불을 남겨두자 테이프를 다시 감아 놓았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진범이 이 테이프를 사용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결국 2014년 11월 쿤밍시 인민검찰원은 천휘를 살인 혐의로 기소했다. 하지만 2015년 5월 19일 쿤밍시 중급인민법원은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쿤밍시 중급인민법원의 판결문에서 법원은 검찰의 기소 내용을 면밀히 분석하며 4가지 주요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첫째, 사건 현장에 대한 부분입니다. 법원은 사건 현장이 명확하게 확정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툰덴 경찰은
후투안이 천후이의 집에서 살해됐을 가능성을 제기했지만 이를 뒷받침할 만한 확실한 증거를 찾지 못했습니다. 비록 접착 테이프에서 천후이의 지문이 발견되어 그가 시신을 묶는 데 사용된 도구를 접촉했음을 시사하지만 이 행위가 천후이의 집에서 이루어졌다는 명확한 증거는 없었습니다. 둘째, 사망 시점에 대한 논란입니다. 법원은 사망 시간이 명확하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부검 보고서에 따르면 사망 추정 시점은 시신 검안일 기준 약 5일 전으로 추정되었지만 이는 특정 날짜를 명확히 제시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애매한 부분이 많았습니다. 따라서 천후이의 사건 발생, 전후 행적과 정확한 범행 시점을 연결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셋째, 범행 도구에 대한 문제입니다. 부검 결과 후투안은 묻인 물체에 의해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툰덴 경찰은 정확한 범행 도구를 발견하지 못했고 검찰 역시 천후이와 범행 도구 사이에 직접적인 연관성을 입증하지 못했으며 범행 방식도 명확하게 설명할 수 없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범행 동기에 대한 문제입니다. 검찰은 천후이가 후투안을 살해한 이유로 감정적 갈등과 금전적 분쟁을 제시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추론만으로는 그가 범인임을 직접적으로 입증하기에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결론적으로 법원은 검찰이 천후이의 살인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직접적이고 확실한 증거를 충분히 제시하지 못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현재까지 밝혀진 증거는 천후이가 후투안의 혈흔과 접촉한 적이 있고 그의 지문이 접착 테이프에서 발견되었다는 점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 그가 살인자라고 단정하기에는 부족했습니다. 이에 따라 2015년 5월 19일 쿤밍시 중급인민법원은 무죄 추정의 원칙에 따라 천후이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 직후 천후이는 석방되어 2012년 3월 20일부터 약 3년간의 구금 생활을 끝냈습니다. 이후 인터뷰에서 그는 법체계가 자신의 정당한 권리를 보호해 주었다며 기쁨과 감사의 뜻을 밝혔고 이번 판결이 공정하며 법률의 진보를 보여주는 사례라고 평가했습니다. 하지만 천후이가 무죄를 선고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에는 여전히 풀리지 않은 많은 의문점이 남아 있습니다. 사건의 최초 발생 장소, 후투안의 정확한 사망 시점, 범행 도구, 그리고 진짜 범인의 정체는 여전히 미스터리로 남아 있습니다. 한편 천후이는 공무원 직위 복직을 신청했고 후투안의 가족들은 이번 판결에 불만을 나타냈습니다. 이에 따라 쿤밍시 인민검찰원은 2015년 6월 9일 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사건이 항소심으로 넘어간 후 윈난성 인민검찰원은 항소의 근거와 논리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항소를 철회했습니다. 결국 2015년 11월 2일 윈난성 고급인민법원은 1심 판결을 유지하며 천후이의 무죄를 확정했습니다. 이로써 후투안 사건은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의문을 남긴 채 마무리되었습니다. 피해자 가족들에게는 끝없는 슬픔과 아쉬움을 남긴 사건이었죠.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천후이는 정말로 범인일까요? 아니면 어둠 속에 숨어있는 또 다른 진범이 존재하는 걸까요?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리고 흥미진진한 이야기를 계속해서 만나보고 싶다면 저희 채널을 구독하는 것도 잊지 마세요. 그럼 우리는 내일 같은 시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